평양 관련된 그 얘기로 좀 가볼까요? 평양 공항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2019년 7월에 무슨 일이?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역 공동 주최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행사 참석 이후에 그날 북한 인사들과 저녁 자리가 있어요. 이화영 평화부지사, 김성태 회장 같이 한 자리입니다. 근데 전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북 비용을 협의하고 300만 달러를 북한에 주기로 합의한 그날로 지목이 되고 있는 그날입니다. 37억. 2019년 말까지 송금키로 했고 실제로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300만 달러 37억이 북한에 넘어갔죠. 근데 저러한 자리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북한 측에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워딩이 나온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께서 방북을 하게 되면 평양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당시 송명철 이런 북한 인사한테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김성태 전 회장의 요즘에 검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데 어떻습니까? 네, 매우 구체적인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팩트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묵인하에, 용인하에, 어떤 승인하에 이루어졌느냐? 저는 검찰이 이 부분은 지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 줬다는 돈도 그렇습니다. 평양 공항에서의 기자회견, 그래서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300만 불과 관련해서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줬다라고 하는데 김성태 전 회장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은 속아서 대북 송금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속은 걸까요? 북한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오기 위해선 벤츠도 띄우고 헬기도 띄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체. 그리고 왜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선 영장 청구서에 적시조차 못합니까? 검찰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쌍방울로서는 대북 인사들을 접촉할 요인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히토류라는 광물을 독점 채굴권을 확보했다고 MOU 체결. 이걸 기업의 호재로 썼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기업으로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의 포커스가 더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어제도 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주제를 매일 좀 다루면서 이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쌍방울이라는 그룹이 2019년에 100억 정도를 북한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쌍방울 간의 중간 연결고리를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관련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쌍방울이라는 그룹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도 모르고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모르는데 독단적으로 그냥 경기도를 위해서 100억 원을 북한에 보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좀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근데 이재명 측근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하고 이제 이화영만 입을 안 열면 이게 재가를 밝힐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물론 정진상하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아직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저는 수많은 물증이 있다 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쌍방울이 원래 자체 사업은요, 그거는 이제 1억 달러짜리 나중에 그건 크게 하는 거죠. 어떻게 500만 달러, 300만 달러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자체 사업이 1억 달러 이상 그게 협약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500만 달러는 대납인데 이 부분은 저는 증거가 많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김성태 회장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쌍방울의 박모 부회장이나 여러 직원들이 본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4번 이상 최소한 이게 이재명 대표와 전화한 게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게 바로 이화영 부지사의 출장 성인서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을 가든 그다음에 중국을 가든 이재명 그 당시에 도지사가 목적을 다 알고 직접 서명한 이런 게 수많은 물증들이 있는 거죠. 이걸 이게 부인한다고 저는 되는가?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정황 증거가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300만 달러 보낼 때 그때 북한한테 초청 내려해달라 이런 게 공문들이 마침 그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공문이나 출장 보고서나 통화 내역이나 또 김성태 외 쌍방울의 수많은 직원들의 정은 이 정도면 저는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봅니다. 복귀한 위원장님. 그 당시에 많은 지자체장들이 특히 광역은 북한에 친서를
거의 대부분 보냈을 겁니다. 북과 교류를 안 하겠다라는 데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친서가 무슨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공격이고요.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도 감옥에서 부인을 하고 있고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친필 편지도 보냈더라고요. 자필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성태의 이게 어떤 진술인지 아니면 검찰이 왜곡해서 그 보도자를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의 김영철도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수사의 완료가 될 텐데 지금 보면 그 김성태 발 그리고 검찰 발 카드랍밖에 없어요. 작년 9월 달에 뭐 그 TV조선이라는 매체에서 단천지구 사업권을 따내고 결국 그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다.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었다.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단천지구 사업에 보냈던 그 비용이 800만 불인데 이것이 고스란히 이재명을 위한 것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어떤 근거를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진행이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여러 가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장관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한 장관의 목소리가 이어서 아마 등장할 겁니다. 들어보시죠.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이 영장으로 위협한다 하면서 이제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영장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거죠. 그럼 법원이 무슨 독재적 통치, 독재적 지배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실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이건 뭐 조작 수사다, 뭐 소설이다, 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MBN이 발표한 조사인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의견,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52.1, 야당 탄압용 수사다 39.4%가 나왔습니다. 12.7%포인트 높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원칙에 따른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